딱 끝나줘서 진짜 좋네요. 자, 우리가 어제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매일매일 그날 하루 아침 뭐 저녁까지 그 순간 현재를 내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 새날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죠? 365일이고, 어제는 9월 1일이었고, 오늘은 9월 2일이에요. 분명히, 어제랑 다른 시간, 24시간을 여러분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선물 받았어요. 새로운 깨끗한 도화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제 보냈던 나의 하루를 오늘에 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잘 사셨으면 오늘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뭐 여차여차 이랬으면 오늘도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겠지?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투영한다. 투영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새날을 받으셨으니까 정말 에너지 밸류를 높게 높이셔서 원하시는 걸 또 이뤄내시는 하루. 사실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하루라는 거. 도화지 같은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사실 시간을 선물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오늘 9월 1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연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이제 짐 콜린스는 내가 연구했던 몇몇 특출난 리더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글로벌하게 성공자들을 연구를 한 거죠. 우리 뭐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연구를 했을 때 이 스티븐 코빈이 얘기하는 7가지 원칙, 습관, 이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것들이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저 시기 예시를 든 게 누구냐면 저기입니다. 이거 누구죠? 빌 게이츠를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의 성공을 두고 시대를 잘 만났다. 컴퓨터가 들어오는 그 시대를 잘 만났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짐 콜리스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를 잘 만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켰던 사람,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 당시 우리가 뭐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가고 PC로 이렇게 넘어갈 때 타이밍을 잘 맞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빌 게이츠가 했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했던 일은. 빌 게이츠가 하려고 했던 일을,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공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빌 게이츠만의 독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빌 게이츠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었다? 굉장히 삶을 주도하는, 우리 원칙 1이죠. 삶을 주도하라. 주도하는 원칙을 가지고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빌 게이츠는 특별한 사람을 만든 것은 때를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때에 맞는 주도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도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말 그 기회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진짜 어떤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주도성이 없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할 만큼의 독특하고 특별하고 있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진짜 이건.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이제 아메이도 똑같아요. 우리 리치와 제이가 아메이를 창립했지만 리치와 제이가 원래는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뉴트리라이트의 판매원이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판매가 뜻대로 되지 않고 회사가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 회사는 사실 원칙이 없었던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스리슬쩍 그냥 회사가 없어지려고 하는 어 뭐 회사가 없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리치와 제이는 뭘 가지고 있었다? 주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도성.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 본인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유틸라이트에서 좋았던 많은 것들을 배웠고 거기서 배운 것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주도성을 띠고, 내가 무슨 이때까지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단 말이야 라고 그 주도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니 한번 해보지 뭐,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뭐 정말 뭐 실크로드고 뭔가 약속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들도 마찬가지. 근데 어떻게 했다? 주도성을 띈다는 것은 뭔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어떤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거. 그게 이제 주도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빌 게이츠도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에게 뭐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얘기를 했다? 집중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집중. 오직 집중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자꾸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아니고 주도성이었고 집중이었다. 그래서 주도성은 우리가 삶을 주도하라고 하는 1번 원칙, 그 다음에 집중이라는 거 뭐야? 세 번째, 소중한 걸 먼저 하라는 원칙에 이제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빌 게이츠가. 그리고 보면, 그 뒤에 보면,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자가 되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엄청 주가가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직원들도 함께 승자가 되었다. 이게 승승의 관계. 원칙에서 뭐다? 승승을 생각하라. 항상 승승을 생각하라. 근데 우리가 이 승승을 얘기할 때, 정말로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직원도 물론 엄청나게 뭐 이렇게 혜택을 받았겠지만 아메이의 승승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메이의 승승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쉽고 찾아봐도 지금까지 제가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회사가 없어요. 아메이의 승승 같은 승승이 없어요. 왜? 상속권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상속이 가능한 승승이 있을까요? 상속이 가능한.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메이는 세 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개 구조. 첫 번째는 뭡니까? 아메이예요. 아메이. 그냥 아메이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인 거죠. 한국 아메이와 아메이를 동일시 여기시면 안 돼요. 아메이 안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한국 아메이, 우리로 치면 한국 아메이와 우리 ABO.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한국 아메이는 상속이 됩니까? 안 돼요. 상속이 되는 것. 제너레이션 1, 리치와 제이, 2, 스티븐, 뭐, 3, 지금 G3까지 내려와 있죠. 그거는 아메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업이 최초로 만든 그 아메이에서 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을 직원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아메이 직원이 상속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ABO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립자가 G1에서 G2에서 G3로 상속되듯이 한국 아메이 직원이 아니라 ABO인 우리가, 그죠? 이동훈 박주희로부터 예를 들면 뭐 저는 준호한테 상속할 거니까 우리 준호로부터 또 준호의 제때 손재로부터 상속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런 승승은 정말 오너가 누리는 최대의 조건들, 수혜를 동일하게 그 조건을 부여한 회사가 저는 지금까지 아메밖에 못 봤어요. 그게 진짜 승승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승승이겠지만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했던 게 뭐냐, 끊임없이 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주간 항상 뭐 한 달인가 이렇게 1년에 한 달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의 1초가 100달러라 하던가요?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몸값이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쇄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사실은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진짜 또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7가지 습관. 동시대를 발표한 것인데 분명 다르다. 스티븐 코비의 출발점은 위대한 조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위대한 효과성.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이 책 제목, 영어로 있는 이 책 제목, 효과성. 개인의 위대한 효과성. 자,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란 말이 있죠. 수신. 우리가, 평천, 전 세계가 아주,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 한 나라가 아주 평안했을 때, 그 한 나라가 정말로 굳건하고 평안하려고 하면 한 가정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수신. 내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 나는 빠지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일은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 일은 저 사람이 좀 손발이 안 맞아서, 이때는 나는 괜찮은데 제가 어떤 상황이 탓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어떤 것도 탓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예를 들어 정말로 억울한 일이 나에게 발생했어도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그 안에는 나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나의 어떤 내 탓이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출발을 어디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신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살아라. 수처작주죠. 어디서든 주인이 되어라. 저는 그 말이 참 저한테는 인상 깊었거든요. 수처작주. 맞을까요? 수처작주. 수처작수? 뭐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알바인데? 아니고 주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어떤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 가서든 네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어, 예를 들어서 그 하면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따라온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 수신해야 돼. 수신. 세상에 계산도 수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오는 빌 게이츠도, 우리가 얘기하는 리치와 제이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많은 누구라도 한번 더 올려오세요. 수신하지 않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수신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개인의 위대한 효과성. 개인 한 명 한 명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위대해지는데 가장 변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1인 기업가입니다. 그 1인 기업가로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 중요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박쥐라고 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위대해지는 데서 제일 큰 변수가 뭐냐고 간단하게 질문한다면 뭐냐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내적 동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내적 동기, 성품, 꿈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내 이하로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 1인 기업가라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네트워크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신의 내적 동기, 어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셨고, 당신의 성품, 그리고 뭐야? 당신의 꿈의 진실, 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와, 끝났다 하면서 진짜 멋있다. 여러분의 꿈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의 내적 동기는 나를 정말 수처작주해서 올바로 세워서 나의 성장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까지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대부분 비슷한 내적 동기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의 성품과 여기서부터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달라지는 건 저 꿈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진실, 여러분 꿈의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한번 진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15페이지.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가장 힘들었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를 그렇게 제일 빡시했다. 힘들었다.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왜 빡셨을까요?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왜 빡셨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 그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뭐, 이론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말로써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말로 뭘 못 샀습니까? 그죠? 말로 뭘 못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먼저 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가장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거고, 끝에 내려오시면 나는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오늘의 우리들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책에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끝으로 스티븐 코비 이 책의 저자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걸로 해석하면 그렇죠? 나의 삶은 언제고 끝나겠죠. 박주희라는 사람이 죽습니까? 불로장생,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00% 죽습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죽는데 전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박주희라는 사람은 분명히 죽겠지만 박주희의 네트워크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음으로써 진정으로 시작될 수도 있겠죠. 왜? 내 아들이 상속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어쩌면 진정한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베이스를 깔아준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꽃을 피우는 건 우리 G2 어,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도 참 좋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짐 콜린스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그의 아들 요 책도 같이 했죠. 그죠? 그의 아들의 얘기로 또 만나 뵐게요. 네. 안녕.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